제가 91년도에 이제 음악계에 들어와가지고 92년도에 방송음악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DJ DOC 겨울 이야기 뭐 리멤버 그 앨범을 제가 프로듀서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또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정말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곡가가 크게 됐죠. 그냥 잘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저한테 곡을 못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괴롭혔죠. 무고하게 저한테 뭐 고소를 한다든지 미친놈이죠. 검찰청, 뭐 경찰청, 국세청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한 작곡가의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금지를 시켜서 KBS하고 MBC에서.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굉장히 괴로웠고, 예, 뭐 저는 작곡가 유일상입니다. 큰 실패들이 좀 있죠. 30대 전체를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기획사를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기획사가 돼버린 어떤 회사가 있어요. 30대 전체를 다 바쳤어요, 그 회사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제 인생의 큰 실패가 됐죠. 직업 자체, 삶 자체가 이제 작곡이고 음악이다 보니까 매일 실패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예. 연습은 매일 하고, 연습을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또 여자 아이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도전과 또 새로움을 또 집어넣어 줘야 되고, 기존에 했던 또 작업에 대한 답습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반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실패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이제 그 실패로 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욕심이 있었다든지 본질을 쫓지 않고 그 이면을 쫓았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걸로 가면 안 되겠다.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작곡이라는 거는 제 재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새로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 악상이 잘 떠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기존의 어떤 삶을 갖다가 답습하는 것으로는 그게 잘 안 되죠. 뭐 새로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여행을 해본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작업하는 가수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또 자극점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예. 연주가 잘 안 되면은 작곡, 편곡을 좀 집중하고, 편곡이 잘 안 되면 작곡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 빼고는 음악 안에서 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슬럼프는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슬럼프는 계속 오고, 하나 음악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슬럼프가 싹 사라지지 않아요. 또 그 다음 작업할 때는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슬럼프가 계속 오곤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친구라고 생각해야지 슬럼프 자체에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향후 작업을 못하죠. 그러면 제가 34년 동안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안 좋은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행복과 불행 중에 불행에 가까운 게 인생 같아요. 개 중에 한두 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좋은 일을 잘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하면 그 좋은 일이 반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 그게 행복을 향해 지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악을 하는 게 또 저한테는 그 일환이 되고요. 그래서 슬럼프라는 게 마냥 두렵고 싫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제 음악계에 들어와가지고 9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방송음악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음반 발매는 93년도, 그리고 이제 히트곡이 93년도 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96년도 DJ DOC 겨울 이야기 뭐 리멤버 그 앨범을 제가 프로듀서를 했었는데, 또 그 음반이 최종적으로 또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곡가가 크게 됐죠. 네. 또 제가 10대 데뷔를 했기 때문에 10대 작곡가는 없었었고, 그냥 잘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까탈스럽고 어려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처음 만났는데 반말하면 일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셌다 그래야 되나. 당시엔 또 분위기가 어린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랬던 시절이에요. 작곡가라는 직업 자체를 그렇게 했던 시절이라서 제 스스로도 약간 고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시간이 반복되고 저한테 곡을 못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괴롭혔죠. 일단은 뭐 무고하게 저한테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20대 초반에 검찰청, 뭐 경찰청, 국세청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97, 8년도 그 정도쯤에 한 작곡가의 음악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금지를 시켰어요, KBS하고 MBC에서.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굉장히 괴로웠고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도 아마 제가 그 방송 관계자분들이 좀 보자는데 보기 싫어서 안 가고 TV 나와달라는데 안 가고 뭐 그래가지고 좀 미운털이 박히지 않았나. 이게 제 추측입니다. 내피셜인데 최근 TV도 안 나가고 인터뷰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은 모르잖아요. 이름은 아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윤일상 작곡 사무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꾼들이 너무 범람을 거죠. 경찰이 전화 와서 혹시 누구누구 맞냐. 이름은 맞는데 난 거기 가본 적도 없다. 근데 이제 작곡 사무실에서 자기가 윤일상이라고 하고 갈취하는 거죠, 돈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얼굴은 알려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터뷰, 당시 신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신문 전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잡지책 이런 데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TV 매체에도 간간히 얼굴을 이제 들이밀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예. 우리 같은 직업은 누군가를 위해서 곡을 써드려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트렌드를 갖다 한번 잃게 되면은 아무리 최신 트렌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씬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술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일반 분들이 못 알아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그렇게 음악을 발표할 거면은 혼자 발표해야죠. 대중적으로 발표하면 안 되죠. 너무 지나치게 학술적으로 음악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아는 게 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일정 부분의 어떤 틀이 생겨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 틀을 파괴하는 게 또 창작이거든요. 적절하게 바운더리를 가지고 적절하게 파괴해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슬럼프가 생겨요. 그 슬럼프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나가고 어느 순간에 이건 진짜 전에 없고 한 번도 내가 시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 와이프한테 들려줘도 친구들한테 들려줘도 딸내미한테 들려줘도 너무 좋다고 해. 불확실성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갈고 닦아가지고 바야흐로 대중들한테 갔는데 대중들도 너무 좋아해 주면 이제 그게 작은 성공이 축적이 되면 또 다른 성공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저도 몰라요. 어떤 게 성공할지. 아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 크루 사이에서는 너무 좋고 대박이야.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한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음악 스타일이 그 가사가 그 시대 상황과 맞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분들이 어렵잖아요. 이런데 혼자 뭐 놀고 먹고 마시자 이런 가사를 아무리 해봤자 공감이 가겠습니까? 그게 가사가?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대중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연결되는 얘기기도 한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0년. 요즘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본질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그 유행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음악을 왜 합니까? 인간의 감상에 도움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고 휴식처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음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본질이 뭔가 결국 음악을 왜 듣는가 거기에 좀 더 접근하다 보면은 미래 트렌드도 이건 이제 좀 지겨울 것 같아.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형들이 이제 누구 이제 오면은 인사라도 좀 해라. 좀 나이 많은 분들 오면 인사라도 해라. 억지로 또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짜 그분들 무시해서 아니고 제 일을 하다 보면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남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오해할 수 있는데 윤일상 잘 나가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랬어요. 쥐뿔도 없을 때부터 이런 성격이었고 저는 진짜 음악에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초반에 이제 음악계 데뷔하기 직전쯤이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데 일주일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한 4일 됐었나? 그래가지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주말에는 또 영역도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쿨버스 안에 자는 거 빼고는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 진짜 미친 듯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 기다려지는 게 오늘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이 이상 더 나빠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뭐 응급실에 영양실조로 실려간 적도 있었었고 저는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다 생각해요. 내일 당장 죽어도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외에는 별로 조급해지지 않는 거, 불안하지 않은 거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성공했다 그럴 때 굉장히 조급했거든요. 되게 불안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조급함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이에서 오는 이펙트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성공에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단순화시켜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PD님은 불행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교라고 생각해요.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이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고 저 차보다 내가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비교를 하면서 경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경쟁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일 뿐이고 저는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한가로우면 남들의 가진 걸 갖다가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참 인간의 삶이 짧지 않습니까? 제 노래 중에 난단전 알 뿐. 난 내가 난데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과 주장을 지켜나가는 거. 이걸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